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정말 버라이어티했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은 블랙먼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락폭이 커서 한국 증시는 코로나 폭락 이후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두 번이나 걸렸었고, 일본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다행히 월요일 이후 증시가 안정화되어 반등이 나왔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월요일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 완만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각각 16%, 28% 폭락했다가 6%, 10% 반등하였습니다. 증시 맵을 봐도 빅테크를 중심으로 다시 초록색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도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 즉 극도 의공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계열로 봐도 급락한 이후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한 수준이네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공포 탐욕 지수와 S&P 500 지수의 상관관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지표인데 반해 S&P 500 지수는 상방과 하방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두 그래프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 탐욕 지수가 25 이하로 내려가는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증시가 바닥이었고, 75에 근접하는 극도의 탐욕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참고하더라도 이번 하락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증시와 마찬가지로 8월 5일 블랙먼데이에 급락을 한 뒤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이제는 완벽한 제도권 자산으로서 증시와 연관성이 깊어진 모습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먼저 크게 하락하면서 급락의 원인을 경기 침체에서 찾았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은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는 호재였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의 우려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원인은 역시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초저금리를 30년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본의 저금리에서 돈을 융통해서 미국이나 신흥국 등 수익률이 더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투자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미국의 투자은행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조차도 해외 자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엔화 투자 자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이경에 달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금들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강세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자 환차손을 우려한 나머지 투자했던 자산을 팔아서 본국으로 귀환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현상은 달러엔 차트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1달러에 160엔에 달했던 엔화 약세가 순식간에 141엔까지 강세로 전환했고, 현재는 엔화가 소폭 약세로 다시 돌아선 모습입니다. 엔화가 다시 약세로 방향을 틀게 된 원인은 바로 일본은행 부총재의 항복 선언에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1%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발언이 공개되었었고, 일본은행 총재 또한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의 증시가 폭락을 하자 부랴부랴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한 것입니다. 또한 8월 6일 발표되었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지난주 실업률이 예측보다 높아 샤미 법칙이 발동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던 증시엔 미국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지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메인 투자 종목인 TQQQ, 속슬 그리고 비트X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어서 분할 매수하기 좋은 지지라인 소개와 제가 투자에 사용하는 분할 매수 기준표 공유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하락장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TQQQ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TQQQ는 차트상 지난 금요일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상승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했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에는 아시아 증시들의 폭락을 이어받아 미국 증시도 크게 하락하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미 RSI는 29까지 하락했고 저는 분할 매수 기준에 따라 추가 매수에 들어갔었습니다. 다행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에도 미국 고용지표 등이 좋은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0일선은 회복하였지만 아직 상승 추세선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했고 이탈한 추세선이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3달러를 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 저항을 돌파한다면 다시 상승 추세를 타고 전고점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속슬입니다. 속슬은 448일선도 이탈을 했었지만 역시 RSI 30 이하에서 반등하여 현재는 201선과 448일선 사이 31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과거 23년 7월의 고점으로 24년에 돌파한 이후 4월에도 한 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이는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보이며 해당 자리를 바닥으로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비트엑스입니다. 비트엑스도 블랙먼데이 폭락 시점에 RSI 30 이하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엔캐리 자금의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전 세계 주요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한숨은 돌렸지만 어디서 또 돌발 변수가 터질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칙에 따른 분할 매수 하나입니다. 표를 기준으로 보면 공통 조건인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이고 TQQQ는 RSI 40, 이동평균선 224일선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15% 매수 구간입니다. 속슬은 RSI 36, 이동평균선 448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30% 매수 구간이고 마지막으로 비트엑스는 RSI 42, 이동평균선 448일선 위기 때문에 역시 30% 매수 구간입니다. 참고하셔서 저점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몇 달 뒤 크게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